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리밸런싱 말뚝박기 전략으로 주식수 늘어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시장입니다. 후원은 유튜브 멤버십으로 부탁드립니다. 야수의 심장 투자법 종목과 최근 JD 부자연구소 투자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 체인저 120원이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2022년 3월 JD 부자연구소 14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이미 마감이 되었고요. 주식 강의는 다음 주 일요일까지 접수를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뉴욕 마켓워치 3월 FOMC 결과 D-1일 주식 올라가고 채권 떨어지고 달러 혼저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2.92%, S&P 500 지수는 2.14%, 다우존스 지수는 1.82%,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중국 락다운으로 유가 하락, 주가 상승. 어제는 WTI가 93달러까지 떨어지면서 한때는 이제 130달러까지 올라가서 뭐 200달러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한 25% 이상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시면서 나스닥이 올랐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미국의 이란과 핵 협상 그리고 베네수엘라 제재로 인한 제재의 해제로 인한 공급 이슈도 있었지만 중국의 락다운으로 인한 수요 쇼크 우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 락다운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석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우려 때문에 WTI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대도시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중국이 하면서 락다운을 하는 것을 보니 석유의 수요 감소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나스닥은 2.92% 뛰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그러나 나스닥을 자세히 보면 3일 내리고 하루 뛰고 4일 내리고 하루 뛰면서 전저점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는데 다시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죠.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낮아지고 있고 낮아지고 있고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반등이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니면 추세적 상승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일 있을 FOMC 회의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기자회견이 있는데요. 기자회견은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이 3시에 성명서 발표하고요.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새벽 3시 30분 이후 한 새벽 4시 정도면 주가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 새벽 4시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면 일단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긴축 위험은 어느 정도 지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4시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면 시간이 종가인 5시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된다면 긴축이 생각보다 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할 시간이 새벽 4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0.25% 금리 인상하는 것은 거의 95% 이상의 확률로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금리를 몇 번 올리느냐, 양적 축소를 언제 할 것이며 얼마의 강도로 할 것이냐 뭐 등등의 질문이 오갈 것이고요. 파월이 얼마나 이 답변에 매파적 또는 비둘기파적으로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상하방으로 이제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떨어진다면 말뚝박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올라간다면 풀매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의 대책, 지금 마이너스 50%의 대책과 25%의 대책을 동시에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마이너스 3%가 뜨고 내일 금리 인상을 하는데 중간에 이 마이너스 3% 기간이 끼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다음서부터는 무조건 마이너스 50% 대책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50% 대책은 금리 인상 시기인데요. 애플의 182.01달러이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50% 대책일 때 현재 포지션은 얼마냐? 애플은 30%, 현금은 70%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떨어질 때 애플 매수는 얼마에 이제 매수를 하냐? 145.61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하면 10% 매수하는 것이고요. 40%를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애플 40%, 현금 60%가 됩니다. 만약에 올라간다 뭐 그렇다면 종가 기준 172.91 그러니까 두 구간 상승이 일어나면 이때 풀매수 들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5% 대책입니다. 제로금리 시기이죠. 현재는 엄밀히 따지면 제로금리 시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쓰는 것이 맞고요.
25% 현재 포지션은 현재 애플이 70%, 현금이 30%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50.16을 찍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플은 70%를 갖고 있고 나머지 30%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떨어질 때는 145.61 똑같죠. 145.61에 10% 매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80%를 만드는 것이고요. 만약에 올랐다 하면 지금 한 150 다니까 만약에 지금 한 2.5% 정도 오르면 159.26이 종가로 찍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30% 갖고 있는 현금을 모두 사면서 애플을 사면서 100%를 맞추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새벽 4시 이후가 3일 내리고 하루 오르는 나스닥의 패턴을 마감할 분수령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떨어진다면 또 3일 오르고 3일 떨어지고 하루 오르는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테슬라 리밸런싱 말뚝박기 전략으로 주식수 늘어날까? 비트코인에 이어서 테슬라도 리밸런싱 말뚝박기 전략으로 주식수가 늘어날지에 대해서 사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고점이 그 2022년 1월 3일이죠. 1999.78달러 종가를 찍고 내리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3월 16일 현재 전고점 대비 약 35% 테슬라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도 리밸런싱과 말뚝박기 전략을 써서 투자했을 때 주식수가 늘어나고 애플처럼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사례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바운스가 올라가는 것, 데드캣 바운스처럼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죠. 테슬라의 전고점은 1199.78달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뚝박기를 이제 5% 단위로 했습니다. 애플보다 이제 변동성이 큰 만큼 5% 단위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했고요. 그리고 10%씩 팔면서 리밸런싱과 말뚝박기를 하는 것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5% 떨어질 때마다 이제 10%씩 팔거나 아니면 사거나 하는 것이죠. 리밸런싱은 5%씩 했을 때 파는 것이고요. 말뚝박기는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 표가 있는데요. 테슬라의 사례 분석입니다. 표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요. 뭐 PC로 보면 이제 크게 보이겠지만 그 핸드폰으로 보면 잘 안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그 밑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3일 전고점을 찍고 3월 15일까지 거의 2달이 지나는 동안 변동성이 엄청났습니다. 거의 한 마이너스 35% 이상 떨어졌죠. 그러나 거래는 단 6번만 있었을 뿐입니다. 리밸런싱 수수료를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리밸런싱 수수료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 뭐 이 얘기는 뭐냐라고 했을 때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비율에 따라서 매도합니다. 2022년 1월 6일 마이너스 3%가 떴고요. 테슬라는 고점 대비 10% 하락한 상태이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20%의 테슬라를 주식을 남겨놓고 80%를 매도해서 현금 80%를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 떨어졌으니까 5% 10% 해가지고 2번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20%를 주식을 남겨놓고요. 그리고 80%를 매도를 해가지고 현금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현금 80%, 테슬라 20%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다 저점 대비 다시 10%가 상승하면 두 구간이죠. 5%, 10% 이렇게 해서 두 구간이 상승하면 남은 현금으로 테슬라 주식을 몰빵치는 것이 지금 리밸런싱 말뚝박기 전략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제 5%가 또 떨어지면 또 테슬라 주식을 또 10%씩 또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횡보를 하게 되면 리밸런싱 수수료 부담이 꽤나 큽니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테슬라 뭐 마찬가지로 떨어질 때는 그냥 지속적으로 엘리베이터처럼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밸런싱 수수료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벤트 발생이 몇 번 없었으니까 하나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22년 1월 3일 테슬라는 전고점 1199.78달러를 찍었습니다. 이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월 5일 누적으로 5% 하락했습니다. 1088.12달러이고요. 5% 하락했으니 테슬라 주식을 10% 파는 것이죠. 5% 떨어질 때마다 10% 파는 것이 리밸런싱입니다. 그래서 현금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포지션은 어떻게 되냐? 현금 10%, 테슬라 90%가 됩니다. 2022년 1월 6일 누적으로 10%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테슬라 주식을 20%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누적으로 20%를 팔아서 테슬라 80%, 현금 20%가 돼야 정상인데
지금 이날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떴습니다. 일간지수 마이너스 3%가 떴으니 이때는 말뚝박기 시작입니다. 말뚝박기는 일단 그 비율을 맞추는 것인데요. 비율을 맞추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죠. 1199.78인데 비율을 맞추는 것인데 어떻게 비율을 맞추냐? 지금 10%까지 떨어진 상태죠. 1179.80 지금 1064.70이니까 요 밑에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죠. 요 밑에. 그러니까 1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말뚝박기는 20%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은 20%만 산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80%는 현금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80%를 현금화하면서 마이너스 3%가 떴을 때 이제 바꿔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0% 그러니까 80%의 현금을 확보하고 20%만 남겨뒀습니다. 20%만 남겨놓습니다. 이러면서 말뚝박기를 시작하는 것이고요. 현금은 80% 그리고 테슬라는 20%를 갖고 가게 됩니다. 네 번째, 2022년 1월 19일 누적으로 15% 하락했습니다. 995.65달러입니다. 995.65달러. 현금은 70% 그리고 테슬라는 30%입니다. 그러니까 5%마다 10%씩 파니까 10%씩 이제 사게 되는 거니까 15%니까 이제 3번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면 현금은 70%, 테슬라는 30% 사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21일 누적으로 20%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943.90달러입니다. 현금은 60%, 테슬라는 40% 삽니다. 2022년 1월 27일 누적으로 30% 하락했습니다. 829.12죠. 현금 40%, 테슬라 60% 삽니다. 2022년 2월 23일 누적으로 35%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764.04달러입니다. 현금 30%, 테슬라 70%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3월 15일 현재 포지션은 현금 30%, 테슬라 70% 같습니다. 왜냐하면 801.89달러로 두 구간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대로 이제 갖고 가다가 그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이제 그 현금 20%, 테슬라 80%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고요. 두 구간 상승이 일어나면 그때는 테슬라 100%로 갑니다. 원래 테슬라를 리밸런싱 말뚝박기 마이너스 3%를 쓰는 것은 매뉴얼과 맞지 않습니다. 매뉴얼은 무조건 우상향할 주식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수나 아니면 세계 1등 주식과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방법은 우상향할 주식이라 생각하고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뭐 KT라든가 뭐 이런 주식처럼 우리나라 조선주처럼 지속적으로 10년간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 주식이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테슬라를 만약에 내가 무조건 우상향이다. 뭐 이렇게 믿는다면 다음번 하락할 때는 이렇게 리밸런싱 말뚝박기 마이너스 3%를 쓰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이 방법은 평단가는 신경 쓰지 않고 주식수를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뭐 만약에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평단가도 낮아지기 마련이죠. 주식수를 늘려야지 부자 되지 평단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리밸런싱 말뚝박기를 하면 세금 나간다고 하는데 세금은 벌어야 내는 것입니다. 세금 안 내려고 길을 쓰다가 고점 대비 이렇게 35%씩 빠지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저는 세금을 내더라도 우상향한다는 믿음만 있다면 리밸런싱 말뚝박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30에서 50%까지 떨어지는 일들은 앞으로도 비일비재할 텐데 장기 투자는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떨어질 때 계속해서 마음이 상한다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테슬라도 리밸런싱 말뚝박기를 했다면 주식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변동성 장에서 현금 확보를 하면서 여유있게 투자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 지금 말고 테슬라가 전고점을 돌파하면 써보기 바랍니다. 투자를 할 날은 새털처럼 많습니다. 그때는 마음 편히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테슬라의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니고요. 떨어질 때 매도하는 리밸런싱 방법이 이렇게 테슬라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 뿐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테슬라 리밸런싱 말뚝박기 전략으로 주식수를 늘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